가족들이 나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정말 가장 긍정적인 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, 안녕하세요, 당뇨타출 넘버입니다.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? 당뇨에 걸리면 좋은 점이라니. 좋은 점이 있을까요? 좀 무슨 말장난 같기도 한데, 물론 당뇨에 걸리면 많이 힘듭니다.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평생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은 피곤한 게 당뇨인의 삶인 건데,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뀐 점도 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. 이거는 제 생각도 있고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의견도 주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. 네, 첫 번째는 나쁜 생활 습관에서 좋은 생활 습관으로 바뀐 점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제 경우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당뇨에 걸리기 전에 식습관이 정말 안 좋았어요. 어떤 정도였냐면은 항상 식단에 가공식품이 없었던 적은 당연히 없고, 과식하는 습관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과식한다는 게 항상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먹었던 게 제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. 그거는 되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 건데, 거기다 이제 육류 위주의 식단, 반찬은 육류 위주, 그리고 탄수화물 위주, 채소는 거의 안 먹었던 것 같고, 이제 그런 식습관에서, 그럼 지금은 어떠냐면은 식단에 채소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한 끼를 제대로 안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항상 균형 있는 식단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고, 그리고 그날 만약에 탄수화물이 과하거나 좀 식단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먹으면서 생각을 해. 먹으면서 이거 먹고 나가서 뛰어야겠다, 또는 계단을 올라야겠다,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. 원래 밥 먹고 운동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인 거죠. 소화도 잘 되고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먹고 움직이는 습관은 좋은 겁니다. 근데 그 전 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먹고 눕는 게 좋다고 생활하는 시절이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지내왔던 건데, 이제 그렇게 바뀐 게 긍정적이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육류 위주에서 어느 정도 채소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소화가 좀 기능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. 항상 더부룩하고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요즘은 더부룩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는 거는 별로 없고, 일단 술도 안 마시니까 속이 항상 편한 느낌이 있어요. 항상 술 먹었을 때는, 먹을 땐 좋지만 다음날 좀 속도 느글느글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런 게 없는 게 참 좋아진 것 같아요. 제가 몇 년 동안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었어요. 식습관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생겼던 건데, 당뇨 식단으로 바꾸고 이제 체중도 많이 줄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없어졌어요. 이 점은 되게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. 왜냐면 역류성 식도염 자체가 기름진 걸 많이 먹거나 식습관이 안 좋거나 당뇨랑 비슷해요. 발생하는 건 비슷한데, 거기다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면은 이제 배의 압력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, 제가 원래는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약 전혀 안 먹습니다. 속 불편한 것도 전혀 없어요. 지금은 이제 그런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이 된 거죠. 자, 그 다음은 금연 또는 금주가 되겠죠. 또는 절주, 술을 적게 먹거나, 아시죠? 그 당뇨인들한테 금연은 필수예요. 금연은 진짜 혈관 건강에 최악이기 때문에, 금연은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꼭 하셔야 되는 게 금연인 거고, 저도 금연한 지 고작 이제 거의 한 3년 됐나?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. 근데 금연 3년 차에 이런 말 해주는 것도 웃기긴 한데, 몇십 년씩 금연하고 계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죠. 저는 아직도 가끔씩 담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. 3년이 거의 다 됐는데도. 금연 이후에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은 스스로도 그때 금연 한번 해놓은 거는 정말 잘한 것 같다. 왜냐면은 당뇨가 있는데 금연이 있으면은 이거는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걸 그냥 하이패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냥 배로 더 위험해질 수 있다, 배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담배는 꼭 끊는 게 맞는 거고, 또 이제 금주죠. 금주가 될 건데, 뭐 물론 안 좋아요. 당뇨에 당연히 술이 좋을 리가 없는데, 그래도 뭐 권장량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조금씩은 즐기는 기준은 있어요. 그지? 근데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고, 굳이 꼭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정말 소량으로 가끔씩 먹어라 이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했고 좀 많이 마시는 편이기도 했어가지고, 아예 먹을 거면 좀 적당히 먹지, 그냥 조금 먹을 거면 뭐하러 먹냐,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 먹는 편이에요. 그냥 안 먹다 보니까
이거는 좀 있어요. 업무 능률이 좀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. 술 먹고 다음날 내 스스로 괜찮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업무 능률이 100%가 안 나올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술 기운이 있다 보면은, 그리고 그 술이 가끔씩 한 번 먹는 것도 아니고 막 주에 막 2, 3회, 3, 4회 막 이 정도씩 먹으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. 저는 그 예전에 한참 술 많이 마실 때 혈색하고 지금 혈색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슷하진 않는 것 같아요. 더 그래도 혈색 면에서는 더 좋아지지 않았나,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그래도 술 생각이 가끔 나잖아요. 그래서 술 생각이 가끔 나면은 가끔씩 그걸 먹어요. 저는 그 먹태 있잖아요. 먹태. 옛날에 맥주에 먹태 먹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먹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, 그 먹태 자체만 먹으면 염분이 좀 있긴 하지만은 되게 뭐 혈당을 많이 올리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거를 간식 삼아서 무알콜 맥주를 몇 번 먹은 적은 있어요. 부족하죠.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뭐 그거라도 좀 마시면서 기분이라도 내려는 정도?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마시고 있습니다. 그냥 청량감 정도만 느끼려고. 금연, 금주 면에서 또 긍정적으로 바뀐 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자, 세 번째는 가족들이 나 때문에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정말 가장 긍정적인 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, 당뇨는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내 생활 습관에서 문제가 생겨서 당뇨가 생긴 거라고 하면은,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가족들도 당뇨에 좀 취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먼저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같이 이제 관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점이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. 저는 저희 아이가 저랑 같이 잡곡밥을 먹게 된 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잡곡밥이 좋은 영양소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으니까 어려서부터 좀 잘 먹는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이제 앞으로도 거부감 없이 잘 먹을 거잖아요. 아무래도 그냥 정제된 백미보다는 잡곡밥 위주로 많이 먹는 게 건강에는 분명히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, 차라리 제가 먼저 당뇨에 걸린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. 그러니까 제가 좀 고생하면 되지, 저로 인해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또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? 그런 면에서는 물론 제가 좀 고생은 하겠지만은 우리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, 이것도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당뇨 관리는 물론이고 이로 인해서 다른 질병에도 관심을 갖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당뇨인들은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마다 정맥 체열을 통해서 피검사를 하게 되잖아요.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기 위해서. 근데 그 피검사라는 게 보시면은,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, 우리가 내과적인 질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검사나 따로 내과적인 진료 기술을 접목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. 대려 심장만 하는 거지. 그냥 막 피곤해서 피검사 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까, 그 피곤한 거에 대해서. 근데 우리는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하니까 거기에 뭐뭐 있죠? 뭐 혈중 콜레스테롤도 있을 거고, 뭐 빈혈 수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죠. 뭐 신장 기능, 간장 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, 물론 더 자세한 검진 같은 경우에는 뭐 엑스레이, CT, MRI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제 기본적인 지표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. 피검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. 그거하고 별도로 이제 정기적으로 내시경이라든지 추가적인 검진만 꾸준히 하면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병들을 엄청나게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당뇨에 걸리기 전에는 당뇨가 뭔지도 잘 몰랐고, 당뇨라는 이름만 알았어요. 고혈압, 당뇨 이 정도 말고 고지혈증은 또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예요. 고지혈증. 고지혈증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, 고혈압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, 당뇨라는 것도 알게 되고, 또 어떻게 생기는지 알다 보니까 이게 묘하게 또 연결도 돼 있고, 뭐 그 전에 뭐 관심이나 가졌겠어요. 뭐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게 좋은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것도. 다섯 번째는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. 뭐 당뇨가 없으면 삶의 소중함을 모르나?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, 우리 당뇨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각한 합병증이잖아요.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대혈관 합병증이 있는 거고, 그 외에도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합병증들이죠. 나머지들도 뭐 눈에 나타난다든지,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, 뭐 신장이 나타나서 뭐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,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, 그래서 당뇨인이지만 아직까지는 합병증이 생기지 않은 현 시점까지는 그래도
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. 앞으로 관리를 더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, 그러니까 저는 당뇨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당뇨에 걸렸으니까 지금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몸 관리를 시작했던 거지, 저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더라면은 계속해서 그 생활을 반복하고 유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몸은 점점 망가지고 굳이 당뇨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. 잘못된 생활 방식이 맞으니까. 그 전처럼 뭐 술만 마시고 담배 피고 안 좋은 음식들만 섭취를 하고 하니까 몸이 뭐 망가지려면 망가지고 좋아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. 대신에 이미 당뇨가 생겨서 아쉽기는 하지만은 이번 계기로 더 신경 쓰고 다른 질병까지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. 네, 오늘은 그래서 당뇨에 진단 받으면은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 봤는데요. 물론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고, 안 걸린 상태에서 관리를 미리미리 하는 게 최고 베스트입니다. 최고 베스트인데 뭐 이미 생겨버린 저는 어쩔 수 없는 거죠.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관리하면서 그 와중에 좋은 점을 찾자고 하면은 이런 점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걸 보시는 내가 당뇨가 아니고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, 내가 관리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당뇨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고,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댓글 보고 또 좋은 내용 있으면은 그 영상을 찍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.